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일단 상반기 증시가 마감했고요. 예, 이번 주부터 7월장이면서 이제 하반기 증시에 하반기 증시가 출발하는데요. 자, 일단 뭐 하반기 시장 전망은 일단 뭐 지금 7월 초니까 최소한 그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그 상반기 말,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 출발, 그러니까 이번 주 한 중반 아니면 이번 주까지 조금 시장을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그 분기가 바뀌고 나면은 그 마지막 째 주하고 첫째 주는 좀 변동성이 심하거든요. 보통 보게 되면 예 그런 경향이 있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 이제 미국 시장은 오를 거라 제가 그랬죠. 그 마지막 째 주에 과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이 일단 그 오르고 마감했거든요. 역시나 그 주말에 3대 지수가 일단 추가적인 상승하고 일단 마감했습니다. 자, 그 지난주 시장을 좀 보게 되면요. 어, 다우가 한 2% 상승 마감했고 주 후반에 이제 올렸죠. 나스닥 한 2.2%, 독일도 한 2%, 다행히 유럽 증시가 좀 반등이 나오면서 마감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대만하고 공통점이 그다음에 우리 시장 코스피 0.2%, 코스닥 0.8% 주간 기준에 했을 때 일단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이제 홍콩 같은 경우도 그 지난주 중반에 이제 좀 급락이 나왔었는데 이제 현재 위치에서 좀 길적 그 하방 경직을 잡아 나갈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이제 금요일까지 그 데이터를 제가 말씀드렸었고 금요일 날 미국 시장 올랐으니까 나스닥 일단 상승 마감 2.2%, 예, 그다음에 S&P 2.4, 러셀이 2.9%, 예, 이렇게 일단 마감했고요. 다우 같은 경우도 한 2% 상승하고 일단 주간 기준 했을 때, 예,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좀 특이점이 뭐냐면 그 나스닥이 어찌 보면은 주간 기준 했을 때는 가장 덜 올랐죠. 예? S&P가 2.4% 올랐고 금융주가 좀 강세였고요. 너쉘이 한 2.9% 주간 기준에 올랐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도 한 2%, 나스닥이 한 다우보다 조금 더 올랐네요. 거의 뭐 비슷합니다. 여기서 특이점이 뭐냐? 그동안은 나스닥이 계속 시장을 주도했는데 예, 6월 달부터는 이제 S&P 500의 다른 섹터, 다른 종목군들, 그다음에 러셀 같은 경우도 6월 달에 그 저점 주고 나서 바닥에서 이제 V자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양새고 다우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그 박스권 고점을 좀 돌파하고 일단 마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 계속 박스였는데 그 고점을 일단 돌파해서 마감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느껴야 되냐면 적어도 미국 시장은 이제는 이제 그 빅테크보다도 다른 섹터의 종목군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더라. 이것을 우리가 일단 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제가 봐서는 그동안 상반기 때 못 올랐던 뭐 S&P 500 기업 중에서도 예 소비 섹터라든 경기 민감주 움직일 가능성도 없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이쪽 지수에는 다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고 자 결론적으로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 그러니까 2011년도 연말 대비해 가지고 코스닥이 가장 많이 뺐습니다. 34.3% 빠졌고 근데 나스닥이 두 번째로 많이 빠졌죠. 예, 33%. 코스피랑 24.9%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4월 달까지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4월 19일 날 고점이 나왔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4월 달까지 전 세계에서 또 반대로 가장 많이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34% 하락이 나왔는데 4월까지는 33% 올랐죠. 그러니까 작년에 하락한 만큼 사실은 그 4월달 고점이 코스닥이 그만큼 올라왔었다는 얘기예요. 올라오고 나서 지금 예,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4월달 고점 주고 눌림 주고 예,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찌글찌글 조정이 나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나스닥이 원래는 15.8%밖에 안 올랐었어요. 4월까지는. 근데 이제 5월달과 6월달은 이제 코스닥은 먼저 오르고 나서 조정이 나왔고 나스닥은 추가적으로 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스닥은 전체적으로 오른 폭이 몇 퍼센트냐면은 결국 이제 30% 올랐다는 얘기, 30%. 예, 여기 나왔죠. 그러니까 이번 그 나스닥이 작년에 33% 하락이 나오고 6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30%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도 작년에 빠진 거만큼 거의 다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나스닥이 역대 세 번째, 그러니까 상반기 기준 했을 때는 역대 세 번째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75년도에 45.5%, 83년도에 37.3%, 그 다음에 올해 30% 올랐죠. 30%. 그래서 뭐 나스닥도 일단 뭐 코스닥이 4월달에 고점이 나왔듯이 뭐 이렇게 또 이제 6월달에 또 고점이 나올지 여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 정도 올라왔다라고 여러분들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7월달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이제 공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우가 좋다고 그랬어요. 다우가 그죠? 여러분들 제가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제가 그 주중에도 이제 말씀드렸었고 주 후반에도 다우지수 차트가 상당히 이제 매력적이다, 맥점이다 이제 그런 말 드렸었는데 자 다우 같은 경우 제가 이거 여러분들께 어, 차트 제가 설명해드렸죠. 그 고점과 저점 여기서 이렇게 만들고 나서 정확히 여기서 돌파 이후에 눌림 주고 Z자 뻗어나가는 N자형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일단 과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월봉도 괜찮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마감했습니다. 과거 데이터 보게 되면은 7월달과 8월달 같은 경우는 다우지수가 나스닥보다도 좀 많이 좀 올랐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봤을 때는 아마 그 7, 8월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6개월 동안 박스를 만들었던 다우지수가 나스닥보다도 좀 더 그 수익률 측면에서 좋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시장도 제가 이제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어떤 섹터가 좀 수혜를 입을지 여러분들 대충 아마 아시겠죠? 자, 수급을 잠깐 보시면요. 그 6월 말까지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했을 때는 이제 6월 29일까지 이제 수급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수급 보시면은 자, 코스피야 이제 뭐 외인들이 이제 결국 결론적으로 이제 1조 원 정도 매도했습니다. 6월 달에 그러니까 1월부터 5월까지 계속 매수를 하다가 6월 달에는 조금 소폭 순매도 한 1조 원 정도 매도했다. 기관 쪽은 뭐 매수를 좀 했습니다만은 사실 뭐 매수한 것도 아니죠. 금융투자 외에는 다른 기관 쪽은 대부분 다 매도했다. 투신도 뭐 투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펀드 한매가 계속 들어오니까 매도할 수밖에 없고 그 연기금이라도 일단 매수해 줘야 되는데 연기금도 지금 6월 달은 1조 원 정도 순매도입니다. 증권 쪽에서만 일단 매수했다는 얘기죠. 이것도 아마 자기 자금 계정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좌우지간 그동안 이제 메이저였던 그 외국인들이 매수를 안 하고 이제 그 매도를 했기 때문에 요게 7월까지 이어지는지 여부를 봐야 돼요. 요건 이제 환율을 봐야 되는데 우선은 아직은 이제 뭐 7월 첫날이니까 뭐 이번 주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외인들이 아마 7월 달도 좀 감망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그게 이제 박스권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그 만기 지나가야 됩니다. 정확히 알려면.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개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 개인들이 6월 달도 1조 원 넘게 일단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외인들 순매도 기관 쪽은 거의 뭐 입질 정도 간망이죠. 그나마 이제 연기금이 특이한 게 거래소는 매도하고 코스닥은 또 이제 매수를 합니다. 요것은 이제 뭐 긍정적입니다만은 좌우지가 이제 전체 기관 쪽에 들어와야 되는데 개인들이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 계속 수급 체크해 드렸습니다만은 워낙 이제 매수한 물량이 많아가지고 지금 또 4월 고점에 또 오른쪽 어깨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좀 더 그 매물 소화 과정을 코스닥도 거쳐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고요. 주말에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애플이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3조 달러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의 위험을 지금
예, 쏟아냈는데 애플 같은 경우가 뭐 주가는 계속 랠리가 나오면서 어, 지금 3조, 그러니까 193달러죠. 근데 목표 주가를 지금 240달러까지 올렸거든요. 예, 물론 뭐 이제 그 뭐 좀 중장기적인 목표 주가입니다만은 좌우지가 3조 달러를 일단 돌파를 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예, 2위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우디 아람코 빼면은 1위부터 거의 뭐 10위까지는 다 미국 기업입니다. 미국 기업. 예, 미국 기업.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2조 5천억 달러. 그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예, 다시 한번 이제 1조 달러를 지금 돌파하고 일단 마감했죠. 예. 예. 1조 달러를 돌파했다. 엔비디아가 지금 시총 6위까지 올라왔어요. 예. 그 근데 지금 월가에 이제 그 1조 달러의 저주란 말이 있죠. 그 무슨 얘기냐면 테슬라 같은 경우 작년에 이제 시가총액이 예, 1조 달러까지 돌파했다가 거기서 주가가 쭉 밀고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 같은 경우도 지금 9위로 밀려났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바뀐 거예요. 메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시총이 1조 달러까지 돌파를 했다가 거기서 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올라온 거예요. 메타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도 요번에 지금 1조 달러를 딱 돌파한 그런 상태고 기술적으로 장기 저항 구간이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 뭐 더 치고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상당히 좀 버거운 자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무튼 TSMC가 10위까지 올라왔네요. 예 그래서 그 주말에 이제 큰 변화는 애플이 예,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애플이 뭐 나스닥 지수를 다 끌어올렸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애플의 주가 장기 이 핵심 추세들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일단은 그 RSI 보조 지표가 지금 상당히 이제 가열권까지 올라왔고요. 예. 그다음에 MACD 같은 경우도 예, 요때가 이제 코로나 때죠. 요때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이만큼 상승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애플이 지금 상반기에만 정확히 49% 올랐어요. 주가가 예, 쉼없이 6개월 동안 오르면서 예, 40 거의 50%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때가 2000년도 코로나 때 밀었다가 여기서 아마 그 정도 요 폭만큼 올라왔죠. 쫙 합니다, 지금. 요때가 2020년도 예, 코로나 때. 그다음에 지금 6개월 동안 랠리가 오면서 여기 2023년 올해 50%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추세 저항 라인이죠. 예, 올라온 폭도 딱 비슷합니다. 그죠? 예, 그러면서 이 트렌드죠. 이번이 세 번째 트렌드 그 상단인데 예, 과연 이것을 돌파를 할 것이냐 예, 여부에 따라서 이제 미국의 빅테크 흐름 주가의 지금 현재 구도가 그대로 이제 그려질지 여부 하반기에도 예, 그게 이제 결정이 되겠죠. 뭐 당장은 이제 뭐 조정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천정을 뚫었기 때문에 예, 근데 장기 이제 아까 엔비디아하고 더불어 가지고 예, 저항선에 지금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그 애플 주가의 상승과 하락 여부에 따라서 예, 미국의 이제 빅테크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 구도가 좀 변화가 나오지 않겠나 싶어서 여러분들께서 예, 좀 꾸준하게 좀 체크를 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리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 주에 여러분들께 이슈, 물론 이제 이건 또 주중에 제가 여러분들 공개 방송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주요 이슈는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경기. 자, 미국은 올해 경기 침체는 없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고, 이것도 이번 주에 그 관련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주말에 이제 미국 시장이 왜 올랐냐면 인플레이션이 둔화 기대감이 생겼고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또 발생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서 주가 지수가 이제 올랐는데 예, PC 지수가 4.3에서 3.8로 둔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예, 둔화 기대감이 생긴 것이고 반면에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해서 많이 증가했죠. 59.2에서 64.4%로 개선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은 낮아지고 반대로 또 이제 중국의 3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기 부양 대책 강화가 지금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예, 경기 둔화 우려감이 낮아지고 중국은 경기 부양 기대감이 높아지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7월장은 아까 제가 이제 다우 같은 게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빅테크보다도 예, 다우나 S&P 500의 경기 민감 종목군들이 강하거든요. 예, 러시아 리서치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한 구도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체크하시고 그다음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어닝 시즌이죠 2분기. 그래서 이제 미국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금요일 날 7월 7일 날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예, 뭐 다음 주 다다음 주 7월 중순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요 실적 결과에 따라서 종목별 변동성이 많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미국 1분기, 2분기 시장을 상반기 시장을 주도했던 빅테크 관련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다소 좀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그동안 또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들 기업 중에서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뭐 경기 민감주 중에서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군들 중에서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어. 예. 그러면 또 이제 그들 종목군들은 또 이제 못 올랐었기 때문에 또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변동성이 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좀 주의하시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예상은 지금 2천억이죠 영업이익이 2천억인데 지난번에 모 증권사에서 뭐 9천억까지 지금 늘어날 수 있다 이제 이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물론 뭐 뚜껑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자 아무튼 이제 삼성전자 주가 그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음, 경기 쪽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중국과 미국 경기 그다음에 이제 요게 또 있죠. 자, 미국 시 같은 경우 이제 요건 이제 하반기 전략인데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그 상반기에 그 수급 구도가 유지될지 여부가 요게 중요하죠. 아니면 다른 쪽으로 바톤 터치를 할지 요게 이제 요거는 이제 아마도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이제 만기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미국의 빅테크가 이끄는 주가 상승 구도를 그대로 유지해 나갈지 요걸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셔야 되고 자 애플이 시가총액이 3조 달러 돌파했고 엔비디아가 1조 달러 돌파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다시 한번 또 치고 간다 그러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예, 국내에서는 이제 반도체 1분기는 2차 전지지 않습니까? 2분기는 반도체 얘네들이 상승 구도를 유지해 나갈지 여부가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하고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들 기업과 업종과 이제 기업들이 좀 치고 가기를 바랄 것이고 다른 섹터 뭐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반도체하고 2차 전지 눌림을 주기를 또 기다리실 것이고 서로 이제 팽팽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예. 요게 아마 이번 주 정도 말 정도 가게 되면 왜냐 지금 월봉으로 제 시가관계상 차트는 지금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아주 애매한 그런 구간에 있어요. 반도체와 2차전지가. 예, 저도 좀 궁금한데 아마 이번 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 이번 주에 만약에 이쪽에서 지금 약세가 된다 그러면 뭔가 시장의 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사실 이제 빅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부담감이 있죠. 예, 애플 같은 경우는 앞서도 제가 이제 차트 보여드렸습니다만은 6개월 동안 지금 50% 올랐기 때문에 그게 딱 2020년도 코로나 때 처음에 상승 파동 나왔을 때 그 폭만큼이 올랐거든요. 예. 이번에도 예.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부담감이 상존하고 있고 주말에 또 어떤 얘기 나왔었냐면 그 UBS가 8개월 연속 아이폰 판매가 둔화되고 있다고 발표한 점. 요것도 조금 이제 부담은 됩니다. 예. 물론 이제 중국의 경기가 또 이제 하반기에 많이 살아난다 그러면 뭐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이제 상대적으로 애플 주가 이제 목표 주가를 또 주말에 이제 다른 기관 쪽에서 올렸습니다만은 또 다른 데서는 이런 또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긍정과 예, 부정이 서로 지금 상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긍정과 부정이 상충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지금 하락 마감했어요. 지난주에. 예. 하락 마감하면서 금요일 같은 경우, 목요일 같은 경우도 빠졌었고 금요일도 일단 하락 마감했거든요.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에서 일단 상승 마감했죠. 엔비디아 때문에. 예. 근데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뭐 중국 관련 그 문제도 있습니다만 중국 규제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주말에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재고의 이 개선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원래 이제 2분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재고 개선이 빠르게 지금 이루어질 것이다.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그렇게 얘기했었었는데 예상보다 지금 재고의 반도체 재고의 개선 속도가 둔화되고 있네. 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 분석이 나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목요일날 금요일날 주가 하락 마감하면서 약간 우리 그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부담을 좀 만들죠. 그죠? 예, 여기서 돌파하고 나서 예, 이틀 연속 이렇게 좀 하락 마감해서 60일선까지 깼거든요. 거기다 이제 거래가 나오면서 여기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요 중기 추세선을 지금 지난주 이탈했기 때문에 만약에 121선까지 또 깨고 음봉으로 밀어버린다 그러면 아무래도 예, 우리나라 그 하이닉스라든지 예, 삼성전자 다른 그 반도체 쪽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에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바로 또 이제 되돌림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고 예, 그 다음에 그 반도체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예, 추가적인 하락이 안 나오는지 지지하는지 21선이에요. 21선. 요거 무조건 지지해야 됩니다. 3,500 한 20포인트 정도 되는데 예, 지난주 저점을 이후에는 이탈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요 부분을 체크를 하십시오. 그게 이제 우리 시장 예, 반도체 관련주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6월달에 아까 그 수급 제가 체크해드렸습니다만은 외인들이 과연 6월달에 양시장 다 매도를 대응했는데 7월달엔 외국인들이 컴백을 할지 여부가 좀 중요하죠. 왜냐하면 기관 쪽에서 매수를 안 하잖아요. 기관 애들은 계속 때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이 시장은 외인들이 올렸기 때문에 거래소 기준으로 했을 때요. 예, 외인들의 7월달 매수 여부가 지금 들어오는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환율은 조금 이제 안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안정적인데 원달러 환율에 이제 안정화 필요합니다. 워낙에 지금 막 기복이 심했죠. 급등하기 심했지 않습니까? 6월달에 그죠? 원달러 환율 그 잠깐 차트 잠깐 볼까요? 아주 이게 애매합니다. 예, 1340원에서 여기서 그냥 70원을 급락시키고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연말까지는 원달러 환율이 1270원, 80원까지 이탈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 대비해 가지고 예. 그런 말씀 제가 드렸었는데 그러나서 이제 V자 반응도 나와버리죠. 그 1270원에서 1300 거의 20원까지 또 50원이 급등 나버리니까 워낙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게 급등이 심하다 보니까 시장에 영향 안 미칠 수가 없죠. 또 환율이 이렇게 반등이 나와버린다 급하게 또 반등 나오면 예, 외인들이 또 더 간망할 수 있거든요. 물론 또 지금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환율이 다시 한번 또 대밀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 월봉이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지난달에 아래 꼬리 길게 주고 이런 식으로 일단 마감했기 때문에 이 환율은 이것도 제가 이번 주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환율 급등락에 의해서 외인들의 그 수급이 조금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에 우선 이제 안정화가 필요하죠. 예, 그래서 이제 환율의 안정화가 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고 이번 주에 중간에 또 제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만 공개 방송에서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에서 만약 매수를 한다 그러면 외인들이 반도체 과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추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예, 삼전하고 하이닉스가 이제 하이닉스는 저점 대비 60% 삼성전자 30% 올랐기 때문에 얘네들이 일부 좀 차익을 하고 나서 그 자금 가지고 다른 뭐 경기 민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쪽을 매수하는지 여부를 여러분들께서 요번 주에 조금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적인데요. 아주 그 맥점에서 일단 마감했어요. 이제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거래소 코스닥 금요일날 장중 저점을 이제 이탈하면 안 됩니다. 이번 주 내내 일단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거래소가 2540 코스닥이 853포인트죠. 예, 요거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이번 주에 좌우지간 무조건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탈해버리면 예,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또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기술적으로 잠깐 좀 보죠. 자, 그 거래소는 이제 제가 그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코스피는 뭐 2,500 많이 민다 그러면 기준 잡고 뭐 4, 50포인트는 뭐 며칠 뭐 2, 3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예, 크게 그 우려할 바는 아니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코스피는 이제 빠지면 이거는 매수 기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타이밍 조절만 좀 하시면 되고. 자, 이제 코스닥이 이제 변동이 심하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코스닥이 어떻게 마감했냐면 기술적으로 이 트렌드죠. 로고로 잠깐 보기. 예, 로고 맞죠? 예, 여기 고점이고, 그죠? 예. 잠시만요. 예, 여기가 이제 여기가 지지맥점, 여기 지지맥점,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금요일 날 이제 오전에 기관에서 한 1,000억 넘게 매도하다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윈도드레인 효과도 나왔습니다. 기관 애들이 동시호가에 이제 그 매수를 안 됐거든요. 1,000억 넘게. 그래서 장중에 이제 한 1,000억 넘게 매도하다가 종가상으로 이제 매수를 안 됐죠. 여기가 딱 이제 맥점이었죠, 맥점. 요때는 이제 순간적으로 이탈했다가 바로 살렸던 그런 구간이고, 예, 요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 트렌드, 그죠? 예,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요건 지금 이탈한 상태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공개 방송에서. 예, 요 트렌드. 요거죠, 요거. 그죠? 예, 여기가 중간. 이렇게 되는 것이고. 예, 그럼 여기가 지금 딱 거기면서 지지맥점이에요. 금요일 날. 예? 세 번째 지지맥점. 이제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기관 애들이 이제 장중에 팔다가 종시효과에 여기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딱 지지하고 일단 마감했잖아요. 여기를 이제 이탈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만약에 여기가 853이죠. 종가상으로 850을 만약 음봉으로 이 라인을 이탈한다 그러면 요 중간 요 지지 맥점하고 예, 이 하단에서 이 지지 맥점을 이탈하는 아주 그냥 그 강한 지지 맥점 이탈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어디까지 뺍니까? 예. 이 저점까지 또 이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앞서 그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 날 코스닥은 금요일 날 장중 저점 853이 됩니다. 예, 코스피 거래소 같은 경우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거래소 같은 경우도 금요일 날 저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점을 다시 한번 양시장 다 음봉으로 이렇게 훼손한다 그러면 그때는 뭐 거래소는 2,500, 코스닥은 뭐 820, 25. 그 라인까지 누를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네, 추가적으로 일단 그 지지 여부를 일단 이번 주 확인하시고 이번 주까지 만약에 이탈 안 한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직전 고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말씀드렸던 요 기술적으로 지지 구간 여러분들께서 꼭 체크하시면서 이번 주 대응하시고요. 아무튼 그 이번 주에도 제가 뭐 지난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반기 장세 출발하는 첫째 주이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 뭐 서둘 필요는 없습니다. 좀 더 이번 주까지 뭐 다음 주 만기까지는 우리 시장 자체가 미국 오른 거에 상관없이 매물 소화를 좀 해야 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일단 서둘지 마시고 예, 따라가지 마시고 저점에서만 종목별로 좀 공략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상반기에 6월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아무튼 그 하반기에도 화이팅들 하시고 예, 열심히 하셔가지고 대박 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저녁에 개인적인 일 때문에 공개 방송 못 하고요. 내일 오후 방송에서 3시 40분에 공개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주식을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작년에 연세가 막 94세 되신 어르신께서 그냥